우리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요. 고금리 특판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떼보는 금융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지점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FED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11월 이번 달부터 채권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를 일명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은 원래는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훈련량을 점차 줄이는 과정을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경제용어로 쓰이고 있죠. 작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위축됨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를 양적 완화라고 하죠. 이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채권에 매입을 했었는데요. 채권을 매입한 금액만큼 시장에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점차 테이퍼링을 통해서 축소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계속 풀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자산, 물가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을 양적 완화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거를 끊고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양적 완화가 시작된 지 한 20개월 만에 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게 된 건데, 이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이 채권 매입 축소와 같은 이 테이퍼링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쓰는 게 바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어요. 0%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시켰고, 기사에 따르면은 올해 말에 1%까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시킨 다음에 내년 초까지 한 차례 더 인상을 시켜서 아마 내년 초가 되면은 1.25%의 기준금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동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지 유지시킬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될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의 가계대출 규모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0.25%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 이자가 추가적으로 5에서 6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4에서 5%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바로 부동산이 너무나도 과열됐기 때문에 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목재게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덜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에서도 돈을 받아들이는 예적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특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는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는 이제 상호금융회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있는 예적금 고금리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11월 1일에 출시됐던 분당신협에서 나온 특판적금 상품도 1년 만기지만 4.2%의 금리를 월 납입하는 한도 제한 없이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한도가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새마을금고도 11월 1일 날 역시나 특판적금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5% 금리의 1년 만기 상품인데 월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조건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방문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역시 이틀 만에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집 중인 5% 특판적금 상품 중에서 이제 서울 양천구에 있는 등촌신협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1년 만기 상품으로 5%의 금리를 월납입 한도 50만 원 한도로 해서 지금 현재 모집 중인데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신협이다 보니까 타 지역의 조합원이신 분들도 이제 간주조합원 자격으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방문해서 가입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10월 말에 부천새마을금고에서도 5% 특판적금 상품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고금리 특판적금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이 상품들의 특징은 금리도 높고 세금 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면서
일반 은행에 있는 특판 상품보다는 월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요. 근데 대신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방문해서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고금리 특판 적금 상품이 나오면은 제가 영상으로 빠르게 안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하시면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이러한 좋은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는 월 100만원씩 적금을 넣었는데 1년 만기 상품으로 무려 10%의 금리를 받는 적금 상품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반면에 B는 1% 금리의 적금 상품인데요. 월 110만원씩 저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 100만원 10% 적금과 월 110만원 1% 적금 중에서 1년 뒤에 누가 더 많은 목돈을 마련하게 될까요? 1년 뒤 A는 세후 1255만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B는 세후 금액으로 1326만원을 받게 돼서 금액 차이가 70만원이나 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고금리 상품을 찾는다고 해도 이 저축액을 늘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저축액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5%, 10%짜리 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돈 마련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금리를 쫓지 말고 10만원, 아니 5만원이라도 한 달에 더 저축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거지만 이 금리 인상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거고요. 시중은행보다는 상호금융회사에 있는 특판 고금리 상품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새어나가는 지출을 막아서 월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단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재테크를 하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